지수 고용 동향 지수입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 지수가 좀 하락을 하죠. 요새 고용률이 좀 떨어지죠. 근데 그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게 저건데. 뭐지? 재무 말고 이게 어디 있지? 이 경제 섹터 있나? 경제 섹터에 있긴 할 건데. 이 경제 원리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적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많아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뭐 공식 같은 지표이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좀 약간은 빠지면서 좀 잡히는 모양새가 있긴 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은 고점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용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나오다시피 미국의 CB가 컨퍼런스 보드인가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고용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물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았다 칩시다. 그래서 물가를 6%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대까지 올라갔다 6%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고점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고점의 영역이라 했잖아. 근데 그 고점의 영역에서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2%대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증가해요. 예,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거라고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실업률이 증가한다고요.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나가야 될 일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을 하죠. 정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멍 때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 없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멍 때리다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언제 다 겪어 보셨냐면은 예전에 그 IMF 아시죠? IMF를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야. IMF 때 그 은행에서 열심히 은행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가 통폐합되면서 구조조정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구조조정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직장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그 직장에서 내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까먹지 않았겠죠? 아직까지 또 기억 생생하게 갖고 계시죠? 그때 경험했던 거. 예,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예전에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그 내쳐지는 것이, 잘리는 것이, 그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하게 그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은행 직원들도 그렇게 내쳐져 가지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그 거기서 내쳐져 가지고 은행 직원만 그랬나요? 대기업 직원들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뭐 몇 프로 날라갔죠? 제가 알기로는 한 40%는 다 내쳐졌을걸요? 그러니까 예, 아마 심하면 공무원 쪽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한 번쯤 우리 경험을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물가가 잡힌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폭풍우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거를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아시는데 아직까지 그 IMF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뭐 20대, 30대 분들이랑 40대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모르시죠. 그쵸? 모르시니까는 그게 피부로 와닿진 않으시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하시긴 하겠죠.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나 혼자 당하면 상관없어요. 나 혼자 그렇게 내쳐지면 상관없는데 내가 그 가장의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것도 황당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나 열심히 회사에 시키는 대로 다 했었는데 회사가 뭐 업무를 주면 다 했었는데 내가 왜 잘리지? 황당하네.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근데 다른 직장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직장 이직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직장은 안 잘립니까? 다른 직장은 그러면 그 회사는 번창합니까? 나라 전체가 경제가 무너졌는데 심하면 공무원까지도 잘릴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럴 경우는 흔치 않은데 심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폭풍우가 그런 거 있잖아. 바다에 있는데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햇볕이 쨍하잖아. 지금이 그거죠. 햇빛 쨍쨍한 타임이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가랑비가 이제 슬슬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막 불어쳐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폭우가 막 쏟아지고 이제 난리도 아니겠죠.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왔을 지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특히 한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남일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일이면 좋긴 하겠네. 그게 내 일일 수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힌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올바르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경제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멍 때리지 마시고. 물가가 잡힌다는 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